네, 그렇습니다. 구경이는요, 배우 이영애 씨의 복귀작으로도 화제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예. 전직 경찰 출신 보험조사관인 구경이가 연쇄살인마인 서희경과 쫓고 쫓기는 두뇌 싸움을 벌이는 이야기인데요. 네. 시청자의 예측을 끊임없이 배반하면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다가 지난주에 드디어 종영을 했습니다. 이영애 배우의 성공적인 복귀를 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영애 씨가 워낙 드라마에 자주 안 나오시니까 네. 예, 어떤 걸 선택했느냐 이것만으로도 지금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이상한 드라마여서 선택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드라마를 보시면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으실 텐데요. 네. 도대체 뭐가 이상한가라고 하면 또 생각해보면 설명할 수 없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건 이영애 씨가 연기한 구경이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좀 신선한 캐릭터였는데요. 구경이는 원래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 유능한 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남편이 이제 교사로 일하고 있는 학교에서 여학생 한 명이 저수지에 빠져 죽는 사고가 벌어지고요. 네. 남편이 그 학생과 함께 있다가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소문이 돌았었던 거죠. 근데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모든 걸 의심하는 구경이 입장에서는 남편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남편이 결국 스스로 삶을 이제 마감하게 됐는데요. 아이고. 네,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구경이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 죄가 있어서 죽음을 선택한 건지 아니면 구경이랑 매우 사랑하는 파트너였는데 그렇게 사랑하던 파트너가 자신을 의심한다라고 하는 걸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생을 마감한 건지, 그래서 이제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또 안고 있기 때문에 너무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경이는 그 충격으로 집에 처박혀서 씻지도 않고 하루 종일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는 희귀꼬물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경찰 후배였지만 지금은 보험사에서 보험조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나재희, 곽선영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요. 예. 나재희의 사건 해결을 도와주는 걸로 밥벌이를 하면서 하루 종일 이제 게임만 하고 있는 이런 역할을 이제 이영애 씨가 연기를 했고요. 기존에 볼 수 없는 캐릭터이긴 하네요. 네, 좀 신기한 캐릭터이기도 했고, 드라마 자체로 좀 보자고 한다면 이런 내용이 펼쳐져요. 그 드라마 내용도 좀 친숙하지 않은 이야기였는데요. 보험 사기 조사에 성과를 내지 못해서 곧 해고당할 위기에 처한 후배 나재희가 이제 구경이한테 부탁을 하나 하는 거죠. 얼마 전에 통영에서 사망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이거 아무래도 의심스럽다. 보험 사기 아닌지 좀 살펴봐 달라. 일을 맡기고요. 집에만 처박혀 있던 구경이가 억지로 이제 세상에 나와서 거기를 가봐야 되는 통영에 거죠.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보험 사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건을 파다 보니까 이 죽음과 관련해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요. 뭔가 보험 사기 이상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면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 것이 바로 이제 서희경이라는 20대 초반의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서희경 캐릭터가 이제 김혜준 배우가 연기한 또 하나의 주인공인데요. 네. 와중에 그 문제를 이제 구경이가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유력한 정치인의 어머니이자 푸른 어린이 재단 이사장인 용숙국장이 이제 구경이에게 비밀스럽게 접근해서 서희경을 잡아달라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드라마 자체는 구경이, 이경이, 용숙 이렇게 세 사람을 중심으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진행이 되는데요. 네. 연출을 한 이정은 감독 같은 경우는 시청자들이 이야기의 흐름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상한 드라마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송희경이었군요. 네. 네. 이렇게 이름이 하나는 헷갈려요. 지금 구경이. 네. 하나는 이경. 네. 네. 뭔가 이것이 마주보고 있는 거 뒤집으니까 같은 이름이네. 네. 네. 일종의 거울상 같은 느낌을 이름부터 주는데요. 실제로 드라마 에피소드 첫 회를 보시면 감독이 의도적으로 구경이와 서희경을 헷갈리게 연출을 하는 이제 연출의 묘를 보이기도 하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일까? 뭐 이런 질문을 좀 던지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나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는 이경희 캐릭터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경희를 드라마 안에선 사람들이 K라고 부르는데요. 정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름 모를 때 이제 K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그 K가 서희경이라는 게 이후에 밝혀지게 되는데 K의 특징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K가 연쇄살인마예요. 사람을 막 죽이고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그런 살인마이긴 하지만 아무나 죽이는 건 아니고 아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보기에 죽어 마땅한 사람만 죽이는 캐릭터이고요. 그래서 이제 K한테는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주는 추종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너무 고통스러울 때 K가 나타나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혹은 가해자를 죽여줬기 때문에 이야. 그가 이제 원하는 건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K 옆에 누가 있냐면 K가 살인을 할 때 살인 준비부터 시체 처리까지 다 도와주는 건욱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건욱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이제 가정폭력을 휘둘렀던 아버지를 K가 죽여주면서 이제 엄청나게 뭐랄까 충실한 동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정들이 있다 보니까 K는 살인마지만 미워할 수만은 없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K 같은 경우에는 늘 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언제나 5수, 6수 앞을 내다보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쓸쓸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구경이가 등장합니다. 자기만큼 똑똑하고 자기만큼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러네요, 둘 사이의 가장 큰 공통점은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못한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데 이런 것까지 서로 닮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경이도 이경희 K에게 끌리고 K도 구경이한테 끌립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되게 중요한 매력 케미 포인트는 뭐냐면 구경이와 이경희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서로를 관찰하고 그렇겠네요. 서로에게 끌리면서 이 일들을 즐기는 이런 식의 이제 케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K가 왜 어떻게 해서 태어난 거 이런 살인마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연쇄살인마가 되었는가 하면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K가 아주 어렸을 때 K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면서 사이코패스가 됐다라고 하는 이제 사이코패스물의 어떤 장르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고요. 네. 사회적 배경을 보자면 사회가 K가 보기에 죽어 마땅한 놈들을 전혀 응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적 복수를 해주는 사람이 된 거죠. 사적 복수의 화신으로 K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들도 K를 그저 미워할 수만은 없고 한편으로는 K 편을 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K가 타겟을 정하면 구경이가 계속 이 살인을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는 그 타겟이 죽었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구해줬으면 좋겠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인간의 양면적인 부분을 그 둘이 보여주고 있는 거군요. 그런 거죠. 그래서 드라마가 정말 똑똑한 건 뭐냐면 이런 시청자들의 마음을 잘 움직이면서 계속 반전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K가 죽였거나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 응징받아 마땅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들의 유형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서 어떤 범죄들이 등장을 합니까? 그러면? 뭐 가정폭력, 직장 갑질,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범죄들은 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드라마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실화는 바로 양진호 웹하드 카르텔 사건인데요. 기억나요. 네, 청취자들께서도 아마 기억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위디스크 등 여러 웹하드를 소유를 하고 디지털 성범죄물을 유통시켜서 큰 돈을 벌었었죠. 그렇죠. 근데 이 사건에서 정말 기가 막힌 건 뭐였냐면 그런 범죄물을 유통시키면서 돈을 벌고 또 지워준다면서 장의업체를 또 운영하면서 돈을 버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을 로봇 개발 산업에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미래 기술을
선도한다면서 막 또 떠들기도 했었던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직장 갑질이 이제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었죠. 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었는데요. 구경이에는 그 양진호를 떠오르게 하는 고담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김수로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요. 인권 변호사이면서 로봇 개발 회사의 회장이면서 네. 이제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하려는 이런 캐릭터인 거죠. 네. 그래서 K가 고담을 죽이려 하고 구경이가 이것을 막으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또 중요한 에피소드로 등장합니다. 야, 지금 그런 이경과 경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단죄 자격은 과연 그럼 누구한테 있나 이런 생각이 한번 해보게 되네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최근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지금 대중들이 얼마나 공권력과 사회 시스템을 불신하는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뭐든 할 수 있다는 음모론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네. 있고요. 근데 그게 사실 음모론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게 예컨대 대장동 사건 같은 것만 봐도 정치인과 자본가와 언론, 법조계 다 카르텔을 일으켜 그렇죠. 짜서 뭐 정파를 가리지 않고 사실은 한 블록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공권력이 이런 정의를 실현해 줄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때는 네. 드라마에서 범죄자를 다룬 드라마의 해피엔딩은 뭐 언론에서 이걸 터뜨린다든가 예. 성공적으로 혹은 그 범죄자를 법정에 앉힌다든가 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났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경이로운 소문 같은 드라마처럼 완전히 인간사를 초월한 슈퍼히어로가 등장해서 단죄를 하거나 그러네요. 모범택시라는 드라마에서처럼 시스템 밖에서 암약하는 자경단이 등장해서 이제 나쁜 놈들을 처치해주는 이런 이야기들이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좀 염려스러운 것이기도 그렇죠. 한데 구경이도 한편으로는 이런 자경단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정치인이나 경찰이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연쇄살인마가 이를 대신하고 또 그 연쇄살인마를 잡는 것은 구경이라는 사립탐정인 그러니까요. 거죠. 하나도 기존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질 않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만 구경이가 다른 이제 자경단을 보여주는 드라마와 조금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이게 개인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때 그 개인이 짊어져야 되는 고통, 그렇죠.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드라마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너무 괴로워하던 한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예. 이제 K가 그 가해자를 죽여주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이 피해자는 K를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이 피해자가 K를 붙드는 이제 구경이를 도와주는 상황으로 반전이 돼요. 이제 구경이가 얘기하는 거죠. 왜 나를 도와주냐. 그랬을 때 그 피해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내가 안다. 예. 그래서 나는 나를 도와주었던 그 여자가 그 젊은 여자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좀 잡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드라마 자체를 보고 있으면 여전히 구경이도 공권력을 신뢰하는 드라마는 아니지만 사실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이제 연대의 메시지로 갖고 있는 그러네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영화 속에서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떤 부분을 지금 개선해야 될지가 항상 드러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한번 본다면 더 흥미로울 것 같고요. 지금 주인공도 여자, 뭐 빌런, 뭐 흑막, 뭐 주인공 조력자. 네. 지금 다 얘기하시는 분 다 여성인 것 같은데 이런 설정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재미있었고 사실은 이런 부분이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중요한 포인트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구경이를 도와주는 용수국장이라는 사람이 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람이 사실 최강 빌런이거든요. 뒤로 가다 보면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요하게 내러티브를 이끌어가는 동기부여자들이 그렇죠. 다 여성인.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남성 출입문의 일종의 성별 반전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옆에서 이제 뭐 K를 도와주는 건욱이라든가 구경이를 도와주는 산타나 뭐 경수 같은 캐릭터라든가 이런 캐릭터들이 전부 다
남성으로 또 조력자는 남성으로 그려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기존과 모든 것을 지금 다 다르게. 네. 예.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자, 오늘 손희정의 문화비평 높은 화제성을 입증하면서 종영